대한민국 가요계의 보컬 교과서이자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솔지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무대 위의 공기는 이미 물리적인 질량을 가진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토록 처절한 논란의 도화선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MBN 현역가왕 무대에서 솔지가 선보인 금잔디 원곡의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은 단순한 경연곡을 넘어 한 예술가가 자신의 생애를 걸고 되는 절규에 가까운 대서사시였습니다. 결과는 1208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로 홍자를 꺾는 압도적 승리였지만 방송 직후 여론은 축하가 아닌 분노와 성토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승리의 영광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온도 차는 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압도적인 실력이 편협한 기존의 잣대라는 거대한 벽에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파열음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솔지의 고음 한마디, 숨소리 한 번에서 인생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지만 심사위원석에서 흘러나온 차가운 평가는 그 뜨거운 열광의 도가니에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수 대결의 결과가 아닙니다. 대중의 심장이 느끼는 본능적인 감동과 심사위원의 경직된 잣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고질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뉴스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방송 직후 관련 커뮤니티의 트래픽은 평소 대비 300% 이상 폭증했으며 이는 단순히 승패에 대한 관심을 넘어 심사의 공정성과 예술의 본질에 대한 대중의 근원적인 질문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제작진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자신들이 느낀 감동의 실체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률 지표에서도 솔지의 무대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증명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적 갈등은 심사위원 이지혜가 던진 트로트로 불러야 한다라는 취지의 심사평에 완전히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술사적 관점에서 비유하자면 입체주의의 창시자인 피카소에게 왜 캔버스 밖으로 그림을 그리며 전통적인 원근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타박하는 것과 다름없는 장르의 진화와 예술의 본질을 오해한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현역가왕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처럼 특정 장르의 신예를 발굴하는 신인 등용문이 아닙니다. 이미 각 분야에서 정점에 서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한 현역들이 모여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음악적 외연을 확장하며 시청자에게 최고의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고차원적인 서바이벌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혜 심사위원이 고수한 정통 트롯 창법 혹은 트로트 해결이라는 잣대는 솔지가 보여준 음악적 혁신과 재해석의 가치를 실패한 도전 혹은 장르 부적응으로 격화시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시청자들이 강력하게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이 심사 기준의 일관성 결여와 표쇄성입니다. 같은 무대에서 홍자가 다비치의 발라드풍 노래를 불렀을 때는 장르를 넘나드는 유연함이라며 관대했던 기준이 왜 유독 솔지가 금잔디의 원곡을 자신만의 독보적인 보컬 색깔로 완벽히 재해석했을 때는 트로트답지 못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굴레를 씌우느냐는 것입니다. 현대 스포츠 저널리즘의 시각으로 비유하자면 이는 경기 내내 화려한 개인기와 압도적인 득점력으로 역대급 3점 슛을 연달아 터뜨린 에이스 선수에게 경기가 끝난 후 심판이 왜 농구의 정석인 덩크슛을 시도하지 않았느냐며 감점을 주는 꼴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예술가에게 특정 기술만을 강요함으로써 그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저널리즘과 문화 비평계가 경계해야 할 가장 전형적인 전문가적 오만의 사례이자 대중의 보편적 감수성과 동떨어진 엘리트주의적 심사가 초래한 비극적 참사입니다. 실제로 방송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장르의 보존이냐 예술의 확장이냐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해묵은 논쟁을 다시 점화시켰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론은 이미 확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솔지는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그릇에 솔지라는 현대적인 명찰을 담아냈고 그 향기는 트로트의 문법을 몰라도 충분히 향기롭고 진했습니다. 이지혜의 한마디는 그 향기를 맡으려던 관객들에게 차의 온도와 찻잔의 모양만을 따지라고 강요한 셈입니다. 음악의 최종적인 완성도는 심사위원의 차가운 점수표나 화려한 평론이 아니라 그 노래를 실시간으로 듣는 이의 눈물샘에서 결정됩니다. 솔지의 무대를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던 원곡자 금잔디가
무대 중간부터 끝내 오열에 가까운 눈물을 쏟아낸 장면은 이 심사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솔지는 소위 트로트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꺾기, 콧소리 혹은 특유의 비브라토라는 도식적인 기교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사모곡이자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사랑에 대한 헌사로 이 곡을 완전히 재탄생시켰습니다. KBS 드라마 차달래 부인의 사랑 OST인 원곡이 가진 서정성을 극대화하며 음표 하나하나에 자신의 영혼을 실어보낸 그녀의 보컬은 트로트 기술자들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기술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성의 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솔지가 부르니 곡이 새롭게 살아났다는 원곡자의 고백은 예술에 있어서 기교는 결코 진심을 앞설 수 없으며 형식이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최근 뉴스 리포트들에 따르면 금잔디는 방송 이후 인터뷰를 통해 솔지의 목소리에서 내가 곡을 만들 때 느꼈던 그 이상의 깊은 고통과 사랑을 보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기술적 평가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단은 이러한 거대한 정서적 공명과 예술적 승화를 단순히 기술적 미달 혹은 장르적 불일치로 치부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데이터와 통계, 그리고 낡은 교과서적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의 영역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고리타분한 장르의 틀에 가두려 했던 시도는 결국 2049 젊은 세대부터 트로트의 산증인인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시청자들의 강력한 연대적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번 현상을 오디션의 민주화라고 명명합니다. 과거에는 심사위원이 부여한 가치가 대중에게 주입되었다면 이제는 대중이 느끼는 본질적인 전율이 심사위원의 권위를 전복시키는 구조로 변화한 것입니다. 솔지의 무대는 트로트라는 특정 장르의 문법을 넘어 휴먼 다큐멘터리적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트로트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읽고 문법이 한때 영어와 다르니 나쁜 글이다라고 비판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이는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의 역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방송사에서도 가장 뜨겁고 유의미한 논쟁으로 남을 것입니다. 솔지의 이번 무대가 이토록 뜨거운 지지를 받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지난 20여 년간 걸어온 파란만장한 생애사가 그 짧은 무대 위에 고스란히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보컬 듀오 ENB로 데뷔해 무명 시절을 견디고 아이돌 그룹 EXID의 메인 보컬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역주행의 신화를 썼던 그녀는 인생의 정점에서 갑상선기능 항진증이라는 치명적인 난관을 만났습니다. 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보낸 2년의 공백기는 그녀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닌 처절한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은 솔지의 목소리에는 삶의 굴곡을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밀도와 슬픔을 승화시킨 빛이 존재합니다. 이번 현역가왕 무대는 그녀가 대학 교수로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뮤지컬 렌트, 영웅 등 거대한 무대를 섭렵하며 쌓아온 모든 내공을 트로트라는 낯설고도 치열한 토양에 쏟아부은 용기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제의 심사평에 더 크게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한 번의 무대 매너를 지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노력의 연대기와 극복의 서사를 단순히 트로트 창법이 아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평면화하고 폄훼했기 때문입니다. 솔지는 이미 발라드 여왕이라는 안락한 왕좌에 앉아있을 수 있었음에도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시 신인의 마음으로 경연장에 섰습니다. 그 위대한 도전을 단편적인 장르적 잣대로 재단한 행위는 우리 사회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의 열정을 얼마나 쉽게 난도질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실제로 솔지의 팬덤은 그녀의 과거 투병 기록과 복귀 무대를 다시 공유하며 그녀가 낸 소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값진 승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지의 고음은 단순히 높은 음역대가 아니라 다시 일어선 한 인간의 승전보라는 한 팬의 평론은 대중이 그녀의 무대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줍니다. 결국 이번 솔지 사태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해프닝을 넘어 대한민국 오디션 프로그램이 직면한 심사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오디션이 권위 있는 심사위원이 높은 위치에서 시청자를 가르치고 정답을 제시하는 계몽적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대중이 직접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감동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집단지성과 능동적 소비의 시대입니다. 왼손잡이 명필에게 오른손으로 쓰라고 강요하는 바보들이라는 시청자의 날카로운 비판은 현대 엔터테인먼트가 지향해야 할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본 가수들이 엔카의 형식을 과감히 파괴하며 자유로운 예술 세계를 선보일 때, 정작 우리 가수들은 정통 트롯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검열당하는 현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볼 때 실로 아이러니한 비극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문가들은 미래의 오디션은 장르를 파괴하는 융합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제작진이 준비한 트로트라는 프레임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트로트의 형식을 즐기는 단계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사람 냄새와 예술적 깊이를 찾고 있습니다. 솔지의 무대는 바로 그 갈증을 해소해준 오아시스였습니다. 솔지의 승리는 단순한 점수나 등수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편견의 벽을 부수고 진정성 하나로 대중의 심장에 직격탄을 날린 예술적 진심의 승리입니다. 제작진과 심사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쏟아진 시청자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왕은 교과서를 완벽히 암기한 학생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언어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그 노래로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며 마침내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진짜 예술가입니다. 솔지는 그날 밤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사위원들이 그 답지를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일뿐입니다.